예, 자, 우리 교재 178페이지 하단입니다. 자, 등기의 추정력 볼게요. 예, 뭐 추정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자, 추정은 어떤 말이냐면, 원래 이제 우리가 B 사실을 입증을 하려면 힘들어요. 예, 입증 책임과 관련된 건데, 뭐 실제 소송에서는 입증이 그냥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민사소송에서는 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A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B라는 사실을 추정. 일단 잠정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깰려면은 다른 반대 사실을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입증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A 사실만 입증하면 되니까. 이 소위 좀 입증 책임을 완화한다고 그러죠. 완화. B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더 쉬운 A를 입증하면 요 사실이 잠정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물권 변동에 등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외도 있지만. 등기에 왜 추정력을 가지면은 우리나라 그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이 관여하잖아요. 그리고 심사를 하거든요. 뭐 실질적 심사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게 실체 관계와 일치할 개연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일정한 사실들을 추정을 해요. 일정한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자, 봅시다. 우리 그 교과서인 예예요. 이제 갑이 뭐 판사인 형님인데, 이제 을이 계속 관리를 해왔어요. 이 토지를 한 10만 평 되면, 굉장히 넓죠. 10만 평이면. 10만 평을 계속 관리를 했고, 당연히 관리하려면 보통 인감을 맡겨놓거든요. 인감 증명 등기할 때 꼭 필요한데, 인감 증명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을이 이제 배신을 한 거죠. 배신을 하고 위임장을 위조를 해서 계약서 쓰고 해서 증여. 증여는 무상이라고 그랬죠. 무상으로 재산권을 넘겨주는 걸 무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등기까지 해버렸어요. 자, 이제 소송이 벌어졌어요. 돌려달라고. 을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자기가 등기부에 을 소유로 돼 있잖아요. 요 사실만 입증하면 A라는 사실만 입증을 하면요. 자기가 적법한 등기 절차에 의해서 자기가 권리자랑이 입증이 된 거예요. 일단 다른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등기 있다는 사실만 내면 돼요. 등기부만 내면 추정이 됩니다. 이때까지 인정돼요. 결국은 이 형님 갑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증여가 엉터리다. 원인이 없다. 무효다. 그래서 지가 가지고 있던 걸로 내가 맡겨놓은 인감증명서에다가 지 마음대로 위임장 위조했고 계약서에 도장도 지가 막 찍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입증을 해줘야 돼요. 등기 원인이 무효. 등기 원인은 결국은 우리가 배운 거는 법률 행위겠죠, 그죠? 법률 행위. 이제 위임장을 줬으니까 권한이 없는 행위란 거죠. 무권 대린 건데 우리 앞에서 했던 권한 없이 그렇게 한 건데 실제 실무에서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갑 입장에서 뭐냐? 을은 어쨌든 이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등기 서류만 갖다 줍니까? 내가 권리자 맞다고. 등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 나는 권리자다. 이 입장에서는 적법한 권리 저걸 깨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엉터리로 증여계약 지 맘대로 엉터리로 권한도 없이 입장. 그리고 그 앞에 뭐 잠깐 지난 얘기지만 우리 대리할 때 수권회의 얘기했었죠. 대리권을 부여하는 행위. 통상 위임장을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밝히기 어려우니까요.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갑입장도 다 문서거든요.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 이걸 고소를 해버려요. 이게 증거를 만드는 거죠, 미리. 근데 입증하기 쉽지 않거든요, 실제에서는. 그래서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떠밀어버려요. 소위 증거 낚을 목적으로. 뭐 동생인데 뭐 진짜 처벌 바라겠어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보존 등기하고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고요. 보존 등기. 부동산의 등기는 보존 등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최초의 등기라고 얘기하는데 권리를 이쁘게 이제 보존을 해놓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건물을 신축하면 특히 건물 같은 경우 그렇죠. 우리 건물 신축하면은 앞에 얘기했었죠. 이거 권리를 처음으로 없던 걸 새로 만든 거라 그랬죠. 원시취득이라고 했었죠. 원시취득. 이러면 이제 최초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독으로 해야 됩니다. 건물 신축 상대방이 없잖아요. 단독으로 등기를 하는데 자 이러면은 자, 갑이
그 보존 등기, 소유권자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기되어 있다는 자체, 저기 A 사실만으로, 자, 여기는 뭐냐면 조금 보존 등기는 좀 제한적이에요. 추정되는 게. 이게 뭐냐면, 갑 명의로 등기부에, 예, 갑구에, 자, 갑 소유권자, 예,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이러면 소유권이 잘 보존되어 있다. 예. 요렇게 추정이 미쳐요. 근데 이제 보존 등기가 굉장히 제한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소유권이 보존돼서 얘가 소유자로 되어 있다, 명의가 되어 있다라는 것만이지, 어떻게 해서, 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존되어, 이 소유권이 갑 앞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추정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저 건축한 갑 아닌데, 을이다. 이러면 바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보존되어 있다는 거 외에는 안 미쳐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건축을 하면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A가 건축을 해서요, A 명의로 안 합니다. 그냥 미등기 상태에서 그냥 넘겨요. 갑한테. 이런 경우도 많이 해요. 보존 등기 직접 하거든요. 예, 일종의 중간이, 이것도 일종의 생략된 등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매수를 해요. 이것도, 예, 얘가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다는 거지, 이 과정은, 예, 과정은 추정이 안 되거든요. 이게 얘가 적법하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다. 그래서 A가, 나 판 적 없다. 나 판 적 없다 그러면 이거 깨져요. 추정이 깨집니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보존 등기는. 예. 이게 아마 그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좀 허위로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예, 보존 등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같은 경우, 예, 이런 경우 굉장히 강합니다. 예. 절차도 적법하다 이런 게. 예. 이제 근본적으로 국가기관이 저기 관여를 해서 그래요. 예. 우리 법원 판결도 믿어주는 게 뭐예요? 우리 국가기관이 나름 심리해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런 효력을 주는 거니까요. 예, 여기 잠깐 하고요. 179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예, 등기의 공신력에 대해서 하면, 공신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공신력. 공적으로 신용하는 힘. 예, 공신력인데,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게 아까 얘하고 비슷한데요. X 토지를 을이 아무 권한 없이 서류 위조해서, 예, 매매계약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을 앞으로 옮겨놨어요. 예, 등기부상은, 예, 등기부상 을이죠. 등기부상. 예, 등기부상 을이, 예, 소유권자죠. 아까 이제 추정은 받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실체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에. 예. 만약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제3자의 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3자의 관계. 만약에 공신의 원칙. 이 실체 관계에서는 갑이 소유권자일지 모르지만 병의 관계에서는 병은 뭐냐면 이 등기부만 믿으면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실체 관계하고, 예, 부합하지 않더라도, 예, 등기된 대로 그렇게 하면은, 예, 병은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죠.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면. 근데 우리 민법은 실체 관계를 더 중요시합니다. 예, 이거 병 취득 못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 무관한 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죠. 무권 대리 내지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죠. 예, 보호 못 받습니다. 이거. 병. 공신의 원칙이 있으면, 니네 둘 간의 관계는 어떻든 간에 나는 등기부 보고 나는 등기부 얘 을 맞잖아. 그걸 보호해 주는 게 공신의 원칙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인정을 안 합니다. 공신의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뭐 우리 뭐 취소라는 거 많이 있었죠. 취소. 이런 거 할 때 우리 저런 문제 때문에 선의의 제3자, 선의는 알지 못한다 그랬죠. 예.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공신의 원칙은 인정 안 돼도. 예. 공신의 원칙은 이론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선이든 아니든 가리지 말아야 돼요. 이 등기부 믿는 사람 보호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공신의 원칙을, 그러니까 있는 대로 공적으로 신뢰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예외적으로, 예, 선의인 경우는 규정을 받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는 마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척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정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 하고요. 자, 우리 교재, 예, 180페이지입니다. 예, 가등기. 이참에 좀 가등기 개념은 조금, 예, 알고 계시면 되는데, 예, 제가 우리 법학에서는 가짜가 들어가면 잠정적이라고 그런 거였죠. 잠정적. 뭐 가압류도 있고 가처분도 있고 하는데 잠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권리관계를,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잠정적으로 등기를 하는데 이건 왜 하냐면은 소위 순위보전 때문이에요. 순위보전. 여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을한테 이제 건물을 팔아요. 예, 매매를 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3월 1일 날 계약금을 치르고 5월 1일 날 중도금 치르고 보통 이제 잔금 치르면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랬죠. 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등기 넘겨와라. 등기 넘겨달라. 예, 공동 신청주의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예, 이럴 때 가등기라는 거 뭐냐면은 가등기는 이 가등기를 해놓으면요. 요때 이제 본등기를 한다고 해서 요거 잔금 치르고 이제 본등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미리 순위를 보존을 해놓는 거예요. 순위 보존. 가등기는 한 이때쯤에 해요. 계약금 치면서 나 나중에 이 잔금 치르고 이제 등기 가져오기 위해서 이때 가등기를 미리 해놓거든요. 3월 1일 날. 나중에 내가 잔금 치르면 내가 정말 소유자 될 거야. 본등기를 치러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잔금 못 치르면은 본등기 못 가져와요. 실제 등기 못 가져오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가등기가 있는데도 이 중간쯤에 한 그 병이 6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등기를 해서 등기까지 해서 매매를 해서 병이 취득을 했거든요. 1일 날.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가등기를 해놓으면 이제 본등기하면 병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을이 가져가거든요. 그래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만약에 본등기 되면 이 사람 소유권을 잃어요. 그런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가등기에 본등기까지 꼭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대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겠죠. 하는 경우 있습니다. 위험 감소하고 해요. 그 특약을 하겠죠. 하는데 자, 이때 3월 1일 날 가등기를 해놨거든요. 하고 이제 이 사람은 6월 1일 날 등기까지 치렀으니까 법률적으로는 병이 소유권자입니다. 등기까지 해야 돼요. 병이 소유권자인데 나중에 치르고 잔금 치르고 한 본등기를 7월 1일 날 했다 칩시다. 7월 1일 날 이제 본등기 정말로 소유권자를 을로 해요. 그러면 이 가등기는 뭐냐면 왜 이제 순위 보전이라고 했냐면요. 물권의 순위를 성립의 선우라고 나눈다고 그랬죠. 선우로. 이게 이 본등기를 하면요. 이 본등기 할 때 권리를 취득하거든요. 7월 1일 날 본등기 하면 이때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순위만 소급하는 거예요. 순위만. 이때 가등기 해놓은 대로. 3월 1일로. 그래서 이 날짜 비교하면 돼요. 병은 6월 1일. 이 가등기보다 늦죠. 이 사람 보험 못 받습니다. 가등기에서 순위만 보존하는 게 수준. 이 사람이 본등기 했다고 해서 가등기 한 시점인 3월 1일까지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취득은 이때 하되 순위만 보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이 순위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을은 취득 시기는 등기시예요. 7월 1일이에요. 이때 소유권이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순위는 이 가등기 날짜 가지고 비교하면 돼요. 병 보험 못 받습니다, 이 사람. 6월 1일 날. 왜냐면 순위 소급되면 요때부터 소유권 취득한 것처럼 그 순위만 보존되기 때문에. 변동은 실제로 이때 일어납니다. 이때 일어나는데. 그럼 이제 본등기를 하게 되면요. 이 병 6월 1일 등기했죠. 이 사람 건 직권 말소해버려요. 직권 말소. 병명이. 그러니까 가등기 해놓으면 을로 본등기를 하면서 이제 본등기는 가등기에 대응한 거예요. 잠정적으로 해놨다가 본격적인 제대로 된 원래 등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본등기 하면서 등기관이 이 병명의는 왜냐하면 이 이후에 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직무상 권한으로 말소해버려요. 이 사람 병명의는. 그래서 가등기는 어떤 실체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권리 변동은 실제로 등기했을 때거든요. 본등기로. 잔금도 치르고. 순위는 보존이 돼요. 그래서 꼭 저 부동산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가등기를 하는 게 좋겠죠. 미리. 보존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조건부인 경우도 있어요. 이제 성취됐을 때 자기가 본등기를 해보겠다. 뭐 하면. 또는 언제쯤 시기 뭐 2018년 올해면 뭐 한 9월 1일 날 내가 본등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해놓는 겁니다. 미리 해놓고 하여튼 여기서는 취득이 소급되는 게 아니라 순위만. 이 순위에 배치되는 건 전부 다 직권 말소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병한테 당연히 팔 수 있겠죠. 예, 등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예, 채권 관계는 많이 성립할 수 있어요. 예. 예, 이제 점유, 예, 점유권에 대해서 이제 시작할게요. 점유. 예. 점유는 뭐, 예, 상식적으로도 많이, 예,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개념이죠. 그게 뭐냐면, 점유는 그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점유. 물건에 대해서, 예,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사실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법률 요건입니다. 예. 점유라는 요건을 갖추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갖추면, 점유권이라는 법률 효과가 생겨요. 점유권. 여기 여러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뭐 점유보호청구법 2에서 권리 추정이나 여러 가지 효과가 생기거든요. 점유 자체가 하나의 법률 요건이에요. 요건은 전제라 그랬죠. 예, 효과가 생기거든요. 뭐냐면 이 사실 상태 자체로, 예, 사실 상태 자체로 보호를 하는 거예요, 법이. 아까 제가 본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본권. 이 본권은 뭐냐면, 그 보통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면은 보통 그 권리가 있거든요. 점유할 권리. 자기가 지배할 권리, 소유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기타 뭐 지상권이라든지 임차권이라든지 다 그 이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그 본권들이 있거든요. 아, 임차권은 안 되죠. 채권이니까. 예, 예. 물권만 한해서. 예,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물권이 있는지 없는지 불문하고 사실상 지배 상태만 있으면 보호를 해줘요. 점유가 가지는 여러 가지 법적인 효력들. 예, 그런 걸 갖거든요. 하나의 요건입니다. 점유 자체가. 하나의 요건이고, 그때는 이제 결국은 거래관념에 따라서 이게 뭐 일괄적으로 점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예. 사실은 뭐 공간적으로도, 예, 어느 정도 지배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예에서 보면은, 여기, 우리 교재 182페이지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도 지배해야 되고, 뭐 우리 손에 뭐 핸드폰 쥐고 있다. 그러면 뭐 점유가, 예, 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겠죠. 근데 뭐 시간적으로도 어느 정도 계속돼야 돼요. 제가 여기 수강생분들 볼펜 잠깐 빌렸습니다. 재점유라고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 어느 정도 시간도 계속 필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상당히 나름 관념적이에요. 이 거래관념에 따라서 예,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간 떨어져 있어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뭐 집에 있다고 해서 제가 뭐 어디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해서 점유 안 하고 있나요?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예, 관행지 이제 선녀와 나무꾼. 그 다음에 뭐 이제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는 자기가 키 갖고 있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 지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오는 선녀가 벗어놓은 옷은 선녀가 관념적으로 좀 떨어져 있더라도, 예,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여담인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예. 좋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인가요?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그 옷을 훔쳤죠. 그죠? 그때 예전에 그 시험 문제 실제로 나왔었죠. 나왔다는 것 같은데. 이제 죄책을 묻는 거예요. 이 나무꾼이 이게. 절도인지. 정말 절도인지. 근데 하여튼 정답은 그때 그거였습니다. 이게 감금죄였어요. 감금죄. 뭐냐면 감금이라는 거는 일정한 장소로부터 못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여성으로서의 어떤 뭐 약간 뭐 창피함, 부끄러움 그런 걸 이용해서 이 옷을 훔쳐가니까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때. 고의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고의 내용 때문에. 근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는 하던데, 왜냐면 여기까지 합시다. 길어지니까. 예, 예. 그 관념이 중요해요. 그때 정말로 얘가 훔치는, 나중에 돌려주려고 그랬거든요. 예, 반환의사, 사용절도라는 게 있어서 그런데. 예. 말씀드렸듯이 그 점유권은 본권,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물건이 없어도 돼요. 그 자체에서 보호받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예, 예. 예. 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예, 갑의 토지에 대해서 제 을이 전세권, 예, 전세권을 가졌거든요. 설정자고. 예, 자기가 사용 수익할 수 있죠. 이 토지에 대해서. 예. 그 임차권이 아니라 물권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이제 2년 계약했거든요. 2년 계약해서. 이 기간 중에는 이 전세권의 당연한 효력으로서, 예, 자기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 본권이 있죠. 근데 기간이 종료했더라도 자기가 계속
거주하면서 아니면 사형 수익을 하고 있으면요. 점유자로서 보호받습니다.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어요. 이제 점유가 주는 그 자체로 주는 여러 가지 효력들이 있거든요. 뭐 권리자로서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걸로 추정된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유권이 주는 효과를 그대로 받아요. 본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점유의 관념화. 예, 예. 원래 점유는 사실적인 것 같은데 사실상 지배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관념화돼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X 아파트를 여기 주인이에요. 예, 임대인 뭐 소유자로 칩시다. 임차인인데요. 자, 직접 아파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예, 을이에요, 을. 이걸 직접점이라고 그래요. 진짜로 우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눈에 보이게. 근데 갑은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점유하고 있다고 봐요. 간접적으로. 뭘 통해서? 임대차 관계를 통해서. 이걸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는데 임대차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도급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뭐 일 처리시키는 거 그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인정이 되냐면요. 병이 다른 제3자가 침탈할 때 때문에 그래요. 이걸 소유권 이걸 방해할 때 때문에. 이 사람이 함부로 무단 점유한다든지 하면은 갑은 이 사람한테 점유자로서 간접 점유하고 있거든요. 얘한테 돌려줘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는 안 됩니다. 이 사람한테 이렇게 나중에 점유보호하지. 이런 식으로. 예. 보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간접 점유라는. 정말 자꾸 이제 왜 관념화를 쓰냐면은 점유권은 기본적으로 사실 개념에서 출발한 건데. 예. 그래서 자꾸 관념이 된다고 그러고요. 상속법은 더 하죠. 상속. 자, 갑이 사망을 했어요. 예, 피상속이죠. 사망을 했는데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딸은 일본에 있고 병은 사망하는 순간 여기 있어도 한국에 있는 아파트, 토지 다 여기 점유자가 됩니다. 법률 규정 때문에. 우리 관념은 안 맞죠. 그래서 관념화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예. 민법 규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예, 자 우리 교재 183페이지입니다. 자, 점유의 추정력. 점유는 점유한다는 사실로부터 일정한 법률 효과를 준다 그랬죠. 근데 이제 추정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라는 사실만 있으면 B라는 사실을 다른 사실을 입증할 때까지 일단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이게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거 뭐 남의 땅이라도 일정 기간 계속 이제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뭐 갖추면 자기가 땅을 취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을 해야 되거든요. 20년 이상. 예, 여기 있어요. 선의, 평온. 예. 다음에 다시 공부하실 거예요. 공연하고 여기 중요한 거 소유의 의사. 예.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를 꾸준히 해와야 취득시효. 예, 그 땅을 자기가 소유자가 될 수 있어야 될 수 있거든요. 이걸 자주점유를 소유의 의사라고 얘기했는데 소유 의사로. 예, 타주점유는 당연히 소유 의사 없이 점유하는 거예요. 소유 의사 없이. 이게 타주점인지 사실은 점유점인지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점유의 원인이 뭐냐, 점유하게 된 근거가 뭐냐, 객관적인 근거가 뭐냐 해서 임대차면 어떻게 했어요? 임대를 내고 하면은 다음에 임대차 기간 끝나면 돌려줄 게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면은 성질상 그냥 타주밖에 없어요. 타주 소유 의사 없이 점유하고 있는 거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매매였다면 나중에 뭐 매매가 무효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때는 소유 의사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직거래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여기 한번 봅시다. 그 시골에서는 좀 흔한 것 같아요. 아직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시골에서 이 갑이라는 분이 을한테 한 1970년대부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계속 점유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근데 문제는 흔하듯이 거의 뭐 계약서 쓰겠어요? 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뭐 너 나중에 뭐 추수하면은 뭐 쌀이랑 몇 대 줘 이런 식으로 임대료도 없고 당연히 공짜로 계약서도 안 쓰고 근데 돌려달라 그러니까 갑이 아유 내가 이제 이거 뭐 팔든지 어떻게 해서 돌려달라 그러니까 을이 발끈하는 거예요. 임대차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분쟁이 생기니까 이런 게 없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임대차 관계 때문에 이걸 점유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전제를 달았으니까 알고는 있죠.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을이 계속 점유했잖아요. 그냥 점유하면요. 예. 자기가 소유의사, 그러니까 자주 점유를 한 거예요. 소유의사로 점유를 한 거예요. 예. 자주 점유를 한 걸로 법이 추정을 해요. 예. 그것도 점유의 하나의 효과거든요. 점유하고 있는 자체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갑은 이거는 타주점이다. 소유의사로, 예. 소유의사로 점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갑이 입증해줘야 돼요. 예. 실제로 임대차 관계고 뭐 증인도 부르고 해야 되겠죠. 타주점이니까 너는 취득시효 20년 넘더라도 네가 못 가져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자주점유 추정을 해요. 그리고 만약 이런 경우 어떨까요? 돌세 같은 경우가 여기 돌세가 30년간 임대료 꼬박꼬박 냈어요. 우리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되는 대로 계속 내줬거든요. 그런 객관적인 이 점유하게 된 이유가 임대차라는 게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돌려줄 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성질상 자주점이니까 소유의사가 있을 수 없어요. 반환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건 타주점이가 되는 거예요. 소유의사 없이 점유하는 걸 타주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더 추정이 돼요. 예, 점유. 그것까지 같이 할게요. 예. 이제 권리적법의 추정이라고. 예. 점유하고 있는 자체로, 예. 점유하고 있는 자체로, 예. 적법하게, 예. 권리를 행사한다고. 예. 우리 예에 있지만은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추정이 돼요. 추정. 예. 다른 사실이 입증될 때가. 우리 예에 나와 있듯이, 예. 원래 갑이 소유하던 아주 그 비싼 명품이 있었어요. 명품 그림. 아주 그 고가에. 예. 근데 을이 이걸 훔쳐갔어요. 예. 을이 훔쳐가서, 예. 절도죠, 절도. 예. 도품인데, 이걸로 뭐 전시도 하고, 뭐, 예. 빌려주고 돈도 받고 하는 거예요. 점유는 이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예. 서로 절도까지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건 사실잖아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 창고가 그게 발견됐든. 그래도 도품이라는 게 밝혀질 때까지 이 사람은 적법하게 권리 행사하는 걸로 돼요. 예, 동생에게. 불합리해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예, 점유 자체로 효과를 줘요. 예, 해도 됩니다. 타인 관계에서는. 근데 부동산은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부동산이었다. 남의 부동산에 자기가 침입해서 막 농사 짓고 뭐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뭐 건물 짓고 부동산은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부동산은 공시가 뭘로 되죠? 외부적으로 이게 내 거다, 뭐 내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다 등기로 하죠. 부동산은 적용이 없어요. 예, 동산만 적용이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예. 예, 오늘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예, 우리 교재 183페이지죠. 예,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도 물권이라고 그랬죠. 예. 점유권도 물권의 일반적인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점유 자체로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하고 대비해 주면 돼요. 똑같이 자기가 점유 침탈당했을 때는 우리 아까는 소유권에서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었죠. 예. 일단 점유 원래 하던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랑 좀 달라요. 누가 소유권자인지 누가 권리자인지를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원래 있던 상태를 되돌리는 거예요. 누가 점유를 뺏어갔다 그러면 우리 소유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점유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 청구권이 있고요. 또 자기가 점유하는데 방해하면 아까처럼 예, 제거 청구권, 예, 이렇게 명칭만 이렇게 보호 청구권. 그 다음에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럴 때는 점유 보호전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예를 볼게요. 이제 예. 우리 교재 185치 마지막에 있는 그 예인데요. 자, 을이 채권자였거든요. 채권자. 을이 채권자인데 갑이 채무자고요. 채무자인데 이 채무자 돈을 안 갚는 거라. 돈을 안 갚으니까 이 갑이 이제 마치 그 리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리스. 예. 벤츠를 타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리스 차량. 근데 리스 차량은요, 임대차 비슷한데, 소유권자는 리스 회사입니다. 예, 리스료 내고, 소유권자가 리스 회사예요. 예.
이 사람은 점유한 이유는 뭐냐면 리스 계약에 따라 가지고 점유할 권리가 있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좀 속된 말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타고 다니는 벤츠를 그냥 끌고 가버렸어요. 예. 끌고 가버렸어요. 그 채권자님 침탈자가 된 거거든요. 점유로 뺏어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양도가 되고. 여기서 한번 봅시다. 원래 소유권자, 이 갑이 지금 소유권자인가? 아니죠. 소유권자는 A라고 합시다. 리스 회사예요. A라는 회사거든요. 리스 회사거든요.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도, 예, 소유권자가 아니라도 점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예, 소유자 아니라도 이 사람은 이 회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점유가 가진 힘이거든요. 물론 A 회사도 이렇게 침탈됐을 때 이 사람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쪽으로 해야 되겠죠. 반환은. 자기는 지금 이 계약 관계 때문에 받으면 안 되죠. 받는 걸 거부한다 몰라도. 예. 소유자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예. 근데 우리 이제 소유권하고 다른 게요. 점유권은 이제 소유권은 달라요. 그 소유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완전한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완전한 그 보호 정도가 굉장히 세요. 근데 이제 점유는 소유권, 그러니까 본권이 있는지 없는지 불문하고 점유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점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한계를 1년으로 보는 거예요. 1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적 기간, 권리 존속 기간이죠. 우리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세요.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되는. 예. 1년 정도 지나면은 다른 사람이 또 점유권이 형성이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지나면 행사 못 합니다. 소유권은 안 그래요.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자기가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유권의 한계이긴 한데 저희가 권리가 있든 없든 본권이 있든 없든 예, 점유권 자체를 이렇게 예, 갑은 을한테 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려라. 점유 회수해라. 회수 청구이죠. 예. 이제 양도를 했어요. 예. 양도를 했을 때 양도를 했을 때 어떨까요? 우리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선의는 모르는 걸 선의라고 한다고 했죠. 침탈 사실을 몰랐다. 그럼 보호받아 반환 청구하면 안 됩니다. 예, 이 사람이 새로운 점유자로서의 지위가 생기는 거예요. 예. 점유는 마냥 보여주면 안 돼요. 예, 사실은 틀리죠. 소유권하고는. 그리고 악이다. 예, 이 사람이 침탈자라는 걸 알았다. 예, 그러면은 그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저기 우리가 지금 어디야 수원지방법원인가 거기서 하는데 제가 여기 잠깐 적어놓은 게 그때 이제 그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그 어쨌든 뭐 환심 살려고 했는지 하여튼 그 랜드로버인가 하여튼 좀 그렇죠. 그런 차가 있죠. 랜드로버를 그 리스를 한 거예요. 리스를 해가지고 이제 여자가 타고 나는 거예요. 계약서에도 예, 뭐 여자분이었든지 모르겠는데 이제 관계가 안 좋아져 버리니까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 남자분이 예, 일방적으로 그 차를 그냥 몰고 와 버렸어요. 자기 차로. 그래서 기소가 됐죠. 예, 기소가 됐습니다. 이게 절도로. 예. 왜냐하면 그 여자분도 소유자 아니거든요. 예, 점유자거든요. 예, 소유자는 예, 소유권 침해범 그 A 회사가 피해자인 거죠. 회사가 리스 회사가. 그래서 우리 그 교과서 사례 보니까 저 사건이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뭐 점유권까지 했는데요. 그래도 민총에 비해서는 민법 총칙에 비해서는 그게 조금 현실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소유권이나 저당권 이런 거는 많이 듣는 거고 현실에 접하는 거라서 조금은 나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한들 예, 다 이해하는 건 뭐 천재시고 예. 저희도 처음에 이제 뭐 법학 서적 읽을 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한 20몇 페이지를 본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교과서는 아니에요. 뭐 한자도 많고 뭐 굉장히 어려운데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창피해서 얘기도 못 했는데 이제 딴 친구들 만났더니 비슷비슷하더라고요. 한 시간에 뭐 8페이지, 10페이지 읽으면 천재라고. 예. 그래서 그 민법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 우리는 수험생으로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대신 이제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말씀하시지만은 그 뭐 예습이나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판서 이런 것도 지금 특히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자주 듣고 예, 반복하고 예, 자꾸 그 기억을 덧칠 하십시오. 예, 명확해지게. 몰라도 이런 용어는 들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뭐 저희 학원은 이게 몇 단계가 있으니까요. 예, 뭐
충분히 여러분 그 목표 점수는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